그럼 지금까지 광진문화재단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출범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자리했습니다. 조상엽 기자, 광진문화재단 출범한 게 언제였죠? 네, 광진문화재단이 공식 출범한 건 재작년 말, 그러니까 2015년 11월 초였습니다. 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세 차례나 심사 보류가 되는 등 출범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출범 이후에도 이 논란은 계속됐죠? 그렇습니다. 김용기 사장이 재단 사장으로 왔고 그 뒤에 본부장을 채용했는데요. 새로 선임된 본부장이 김용기 사장이 재단으로 오기 전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이어서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원들은 채점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네, 또 성과급 지급에 관한 논란도 있었죠? 네, 광진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팝아트 팩토리 사업이라고 해서 팝아트를 통한 문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목표치가 1억 원입니다. 근데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16만 원의 수익을 내는데 그칩니다. 그런데도 다음 해 예산에 성과급 7,700만 원을 책정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는 이 본격적인 의혹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부분이라면 계약 절차 위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관련해 녹취나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단 측도 일정 부분 시인을 했습니다. 또 특정 기획사와의 유착관계 의혹 역시 재단 관계자들은 빠른 일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밖에 불법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일부 자금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 관리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상당수 직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퇴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출범 당시 구성된 16명의 직원 가운데 1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문서 위조나 기타 회계상의 부당한 일처리로 인해 양심 선언을 하고 재단을 나간 건데요. 앞서 본 보도에서 나왔듯이 간부들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도 있어 결국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취재를 해오셨는데 어떤가요? 취재기자로 봤을 때는? 네, 이 취재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구청과 의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광진구청은 문화재단 출범 취지를 전문예술 경영인을 통해 광진구만의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일선 공무원들이 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행정에 대한 무지나 안일한 일처리로 인해 행정상의 회계상의 과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법 절차를 어긴 사례도 상당수 드러났고요. 그렇다고 문화재단이 잘못만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작가들에게 작업실과 식대, 교통비 등을 제공해 처우를 개선했다는 점, 팝아트라는 문화 콘텐츠를 도입해 새로운 문화 융성에 노력한 점 등도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도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지만 문화사업은 당장 성과가 나는 사업이 아니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 수사 의뢰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 더 일찍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특위 조사와 향후 진행될 수도 있는 검찰 수사를 반면 교사 삼아서 광진문화재단이 보다 투명해지길 기대합니다. 네, 전문예술 경영인을 통해 광진구만의 콘텐츠를 만든다는 이 처음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이 됐으면 하길 바랍니다. 조상엽 기자 수고했습니다.